김민아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사유키 첫 번째 항목은요. 집토끼와 산토끼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유한국당에서 탈당 얘기 이런 것들이 쭉 나오고 바른미래당은 새로운 혁신위원장을 영입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정치권에 늘 나오는 산토끼, 집토끼 이 개념을 둘러싼 논란 이런 것들을 연상케 하는 상황이거든요. 좀 이런 상황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예, 탈당 얘기는 홍문종 의원 얘기죠? 그렇습니다. 홍문종 의원이 태극기 세력을 아우르겠다라면서 탈당을 선언하고 대한애국당의 공동대표가 됐는데요. 홍문종 의원은 이 태극기 집회 등에서 탄핵 이후에 자신은 자결을 하려고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신을 만류해서 탄핵 정국을 이겨낼 것을 당부해서 자기가 이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식 탈당계는 다음 주쯤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라는데요. 대한애국당은 또 당명을 신공화당 등으로 바꾸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공천을 못 받게 돼서 이러는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홍문종 의원은 사학재단인 경민학원의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을 하면서 75억 원 규모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고 횡령했다는 의혹 등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유한국당의 당원 당규대로라면은 이러면 이제 당원권이 정지돼야 되고 그러면 이후에 공천에서 물갈이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물론 홍문종 의원 본인은 이런 견해에 동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공천이 문제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자신하고 황교안 대표가 어떤 딜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천 때문에 이러는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어떤 반응인가요? 오늘 황교안 대표가 국회에서 최고위를 주재한 직후에 기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자유우파는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뭉쳐서 문재인 정권의 폭정을 막아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그 당 지도부의 태도를 두고 이 공천 물갈이로 인해서 뭔가 추가 탈당이 현실화되고 여기에 또 지금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있는 이 선거법 개정이 돼서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에 홍문종 의원 등이 참여하는 이 정치 세력이 대구 경북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총선 때도 일정 세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있게 될 타격은 클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판단이 좀 황교안 대표의 발언에 들어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참에 잘 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일각에서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잘 됐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입니까? 총선에서 보수야당이 좀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른바 집토끼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산토끼, 즉 중도층을 공략을 해야 된다는 건데요. 이걸 위해서는 바른미래당 일부하고 통합을 한다든지 좀 이렇게 보수 대연합을 만드는 그런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자유한국당 내에 강성 친박계 의원들의 존재가 이런 그림 만드는 것에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연스럽게 조직이 분리되면 그것도 좋은 일 아니겠냐 이런 얘기입니다. 복잡한 그림이네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은 좀 의외의 인물을 혁신위원장에 내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시민단체 플랫폼 이 자유와 공화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주대환 씨를 내정을 지금 했다는데요. 주대환 씨는 80년대에 인민노련에서 활동을 했고 민주노동당에서 또 정책위 의장을 맡았던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선호할 수 있는 이런 인사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간 안철수 유승민계 인사들은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에 임명할 것을 요구하면서 당권파와 대립을 해왔는데 오늘 언론을 통해서 이 당권파의 구상에 대승적으로 양보한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양보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까? 애초에 정병국 의원을 혁신위원장으로 하는 안의 전제는 이 혁신위가 지도부 퇴진까지 다 논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거든요. 물론 여기에 대해서 당권파는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해온 거고요. 그런데 지난 10일 날 의원 워크숍에서 혁신위가 지도부 퇴진을 포함한 모든 문제를 논의하되 최종 결정은 이 혁신위의 어떤 결정을 존중해서 최고위가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좀 타협적으로 이제 합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좀 양보가 이루어진 것 같고요. 혁신위의 구체적 구성은 좀 주말에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니까 이 구성에 따라서 또 이후 상황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사유키 두 번째 항목은요. 다시 예열에 들어간 북미 대화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이 북유럽 3개국 순방에서 중요한 메시지를 내놨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5일 스웨덴 총리와 정상회담을 한 후에 기자회견을 가진 자리에서 북미 간의 구체적 협상 진전을 위해서는 사전에 실무 협상이 먼저 열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야 하노이 회담 때처럼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양 정상이 헤어지는 일이 없을 거다라는 얘기인 건데요. 그러면서 또 남북 관계에 대해서도 다양한 경로로 지금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실무 협상 먼저 하라는 거는 이거 탑다운 방식과는 좀 다른 해법인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까지는 남북미가 모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하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합의로 실행이 되는 이른바 탑다운 방식의 비핵화 방식을 지지해왔죠. 하지만 이런 방식은 이 합의가 수월하게 된다라는 장점은 있을 수 있지만 정상들의 어떤 정치적 판단에 기울어진 내용이 좀 합의될 가능성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 쟁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취약한 합의가 이뤄질 위험성이 있다. 이런 지적이 제기되어 온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실무 협상 등을 거쳐서 마지막에 양측 정상이 합의문에 사인을 하는 이런 이 절차는 전통적인 바텀업 방식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한편 그런가 하면 북한에 핵 폐기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요. 현지 시간 14일에 스웨덴 의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했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북한이 어떤 형태로든 국제사회와의 대화를 계속하면서 핵 폐기에 대한 실질적 의지를 보여줘야 제재 해제와 안전 보장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요. 이 역시 기존에는 어떤 그 북미 간의 어떤 대화 과정에서 북한이 어느 정도의 핵 폐기 의지를 보여주면 제재 해제를 해줘야 된다라는 이런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하던 것에서 좀 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 방식도 내용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실무 협상을 위한 물밑 움직임 역시 활발해진 것 같죠? 지난 14일에 외교부와 미국 국무부 간 실무진선에서 이제 일단 전화 통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현지 시각 16일에는 러시아를 방문하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 이런 이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하고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특별대표가 오는 19일에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미국 싱크탱크 행사에 동시에 참석을 해서 아마 현안을 논의할 걸로 보이고요. 또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24일 방한한다 이런 소식도 있는데 이게 역시 북미 대화 성사를 위한 일종의 선발대 개념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번에는 좀 기대를 가져볼 수 있을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민아 기자였습니다.